자, 종합부동산세 들어갈게요. 종합부동산세는 뭐 중요도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되게 쉬워요. 오늘 재산세 과세 대상이 뭐가 있죠? 잠시만요. 예? 재산세 과세는 뭐가 있다고요? 토지, 건물, 주택, 선박과 항공기를 대상으로 하죠. 토지는 다시 어떻게 나올 수 있죠? 분류과세 대상, 별도합산 대상, 종합산 대상 나올 수 있고요. 주택은 일반 주택과 별도로 나올 수 있죠. 오케이? 자, 이 입에서 종합부동산세는요, 분리과세 대상은 안 되고요, 별도 종합산 대상은 될 수 있어요. 아셨죠? 건물, 주택, 별장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쏘리. 이렇게.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 종부세는 결국 토지분 종부세하고 주택분 종부세로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맞죠? 그러면 중요한 건, 자, 토지 중 뭐 안 된다? 분리과세 대상, 종부세 대상 아니라는 거 첫 번째 중요한 거고. 주택 중 뭐 안 되겠어요? 별장 안 되는 거예요. 문제 나올 게 너무 뻔해. 문제 나올 게.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토지분 종부세와 주택분 종부세로 나눌 수 있고,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대상은 제외. 맞죠? 그 다음에 주택 중에서는 별장 제외. 이렇게. 자, 과세 대상 공부했으니까 뭐 공부해야 됩니까? 납세 의무자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별도 합산 대상 납세의무자는 토지가액이 80억 초과하는 경우고요. 종합사는 토지가액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됩니다. 아셨죠? 별장일 때는, 별장이 아니라 주택일 때는 주택의 가액이 6억 초과하는 경우에.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80억, 5억, 6억 이 기준 알아셔야 돼요. 한번. 자,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납세의무자 공부했으니까 이제 뭐 공부해야 됩니까? 과세 표준 공부해야 되겠죠? 자, 과세 표준은 여러분들 주택부터 할게요. 주택일 때 이게 일반적인 주택이라고 한다면 주택에 가해서 얼마 빼야 됩니까? 6억을 빼야 되겠죠? 6억을 초과하는 금액만 종부세 대상이 된다고요. 여기 곱하기 뭐가 된다?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면 돼요. 이게 과표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중요한 말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들 집값이 4억이야. 4억이면 마이너스 2억이 되고 마이너스 2억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세금을 보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6억보다 작은 경우는 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본다는 것은 환급은 안 해주겠다는 거지. 보존은 안 해주고 넘어가는 건 세금을 내게 돼요. 그런 뜻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되는 세율은 몇 프로입니까? 0.5에서 최대 2%까지죠. 과세 표준에다가 이제 세율을 곱했잖아요. 아셨죠? 네. 자, 몰라도 돼. 이제 여기만 이해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어요. 그럼 10억짜리 갖고 있으면 재산세, 보유세 어떻게 내지? 일차적으로 재산세를 내야죠. 알겠죠? 그럼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6억을 기준으로 해서 2차적으로 뭐 내야 됩니까? 종부세 내야 되죠. 종부세 계산해 볼래요? 자, 얼마 어떻게 하면 됩니까? 6억에서 이거 10억에서 6억을 빼야 되겠죠. 여기 공정시장 가입비율은 무조건 80%예요. 아까 재산세에서는 토지 건물일 때는 70%, 주택일 때는 60%였는데 종부세 공정시장 가입비율은 80%로 일관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곱하기 여기에 80% 하면 되겠죠? 오케이?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세율에 따라서 0.5에서 최대 몇 프로까지다? 2%까지 내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낼래요, 안 낼래요? 이 세금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냅니다. 이렇게 내면 안 돼요. 이렇게 내면 왜 안 되냐면 이 부분은 지금 이중과세잖아. 재산세도 냈고 종부세도 또 내야 돼? 그러면 이중과세잖아요. 맞죠? 그래서 뭐 해줘야 되냐면 세액공제를 해줘야 되는 거야. 세액공제. 무슨 세액공제 해야 돼요? 저 빨간 빗금친 부분, 이중과세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공제 된다? 재산세 공제를 해줘야 돼요. 재산세 세액공제를 해줘야 되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럼 결국 여러분들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 결국은 6억까지는 뭐 내고 재산세를 내고 6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뭐를 내는 거다? 종부세를 내는 거다. 아무래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더 높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이렇게 결론은 이런 거예요. 재산세 세액공제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람이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지? 저 누구냐? 기본적으로 이 종합부동산세의 가장 큰 맹점,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거예요. 즉 집값이 올라서 커진 거는 고마운 일이지만 내가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된 이익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참 좋은 뜻,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건 사실이지만 이게 과세하는데 논리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조금 반대가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요. 아셨죠? 이게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니 나는 은퇴를 해가지고
은퇴를 해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건 고정된 수입은 없고 집 한 채 있는데 이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나한테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게 한다면 나는 이 집을 팔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 거주할 집이 없어지는 버리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1세대 1주택 무슨 소유일 때는, 단독 소유일 때는 어떤 문제가 되냐면 부부 합산과세가 위헌이 돼 버렸어요.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뭐가 된다? 부부 합산해서 갖고 있는 집이 있을 때는 합산해서 주택가액을 합산했었는데 그게 위헌이 돼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개인별 과세, 즉 여기서 과세 단위가 이제는 개인 단위 과세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바보같이 단독으로 소유한 사람은 정말 바보인 거야. 10억짜리를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종부세 안 내도 되는 거야. 근데 혼자서 보유하면 종부세를 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단독으로 소유한 사람일 때는 단독 주택의 가액에서 3억을 더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죠? 9억이 되는 거죠. 9억. 기준을 더 높여준 거지.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똑같이 적용해 주되, 다만 여기에는 재산세 세액 공제도 해주는 건 문제가 아니고, 자, 중요한 거 고령자 공제해 줍니다. 응? 고령자 공제를 해주는데 고령자 공제, 자, 얼마이세? 얼마이야? 60세 이하는 몇 프로? 이거 60세 이상은 10%. (60에서 65세까지는) 그럼 65세에서 70세까지는 20%. 70세 이상은 30% 해주는 거야. 아셨죠? 그 다음에 장기 보유 공제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장기 보유 공제라고 하는 게 생겼는데, 장기 보유 공제는, 자, 5에서 10년일 때는 20% 해주고 10년 이상은 40%를 공제해 주는데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얘네들은 뭐가 된다? 옆에다 써주세요. 이게 네 번째 중요한 거고요. 중요한 것은 중복 적용을 뭐 해준다고요? 허용합니다. 중복 적용을 허용합니다. 중복 적용을 허용한대. 아셨죠? 오케이? 네. 중복 적용을 허용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로서 잘 들어보세요.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인 자로서 62세인자가 10년 이상 보유한다면 최대 공제액은 70% 공제받을 수 있다. 62세니까 10%고 10년 이상이니까 40% 하면 이때는 최대 50% 공제받을 수 있지 70%가 아닌 거죠. 아셨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오케이? 네. 중요한 건 여러분들, 지금 고령자 공제나 장기 보유 공제는 토지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택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일 때만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셨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종부세는 주택분 종부세를 공부하고 있는 거지 토지분 종부세를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하셨죠? 근데 그 주택분 종부세 중 이 장기 보유 공제나 고령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에 한해서?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에 한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역시 세부담 상한제라고 하는 게 있었죠? 토지나 주택일 때 관계없이 때는 무조건 몇 프로다? 150%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아셨죠? 참고 여러분들 1세대 있죠? 그럼 1세대가 뭐야? 1세대 그래서 여러분들 자 보시면 1세대라고 했을 때 1세대 개념 어디 나왔냐면 여러분들 페이지 이거는 131페이지 정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1세대 여섯 번째 130페이지 1세대 이거 1세대 1주택 비과 살 때 배웠던 거랑 똑같은데 여러분들 자 뭐냐면 페이지 131페이지 잠깐만 갔다 오실래요? 131페이지 1세대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배우자가 있어야 돼요. 아셨죠?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30세 이상이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이혼했을 경우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거기는 최저 생계비라고 나와있지만 그 우리 131페이지 보시면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돼 있죠. 기준 중위소득이 몇 프로? 100분의 40 이상이다. 여러분들 1세대 1주택 할 때 배우셨잖아요. 일단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다만 여러분들 131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시면 여러분들 혼인으로 인해서 1세대 1주택자가 아니야.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직계 존속의 동거 복량으로 인해서 1세대 1주택자가 아닐 수가 있었죠. 이럴 때는 몇 년간은 각각의 세대로 보겠다. 5년간은 각각의 세대로 보겠다라는 거. 그것만 좀 기억했어요. 됐고요. 넘어오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1세대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있어야 되는데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이해하시겠죠? 다만 여러분들 혼자서 1세대 1주택이었는데 혼자서는 1세대 1주택이었는데 뭐가 된다? 혼인해가지고 직계존속의 동거복량을 인해서 몇 세대 몇 주택이 되면 1세대 2주택이 되면 뭐가 된다? 옛날에는 요걸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혼인함으로써 직계존속을 동거복량하면서 2주택이 되면 위에 걸 적용받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혼인이거나 직계존속의 동거복량일 때는 몇 년간은? 5년간은 뭘로 보겠다? 1세대로 보겠다라는 거. 오케이? 그 정도 개념들 기억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135페이지 보세요. 134페이지 참고해 보시면 1세대 1주택인데 참고해 2번 보시면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매입 임대주택, 등록 문화재 주택 있죠. 자, 그 다음에 135페이지 보시면 합산 배제주택 있죠. 찾으셨어요? 네. 세상에 그 요건을 시험 문제 냈었어요. 135, 136, 137, 138, 139. 아유씨, 이걸 어떻게 배워? 저 안 해올래요? 자, 근데 이걸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냐면, 페이지, 3페이지 제가 나눴던 프린트물 보세요. 참고 1에 보시면 합산 배제 주택 있죠? 오케이? 근데 참고 2에 보시면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두 가지 뭐 있습니까? 합산 배제 임대주택과 등록 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있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보실래요? 갑이라는 사람은 일반 주택 10억짜리 하고
가정 보육용 시설 주택. 거기 프린트 4번에 보시면 가정 보육 시설용 주택 있죠. 우리 아파트 단지에 보시면 1층에 애들 보육하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만약에 10억이 있어. 근데 을은요, 일반 주택이 10억짜리가 있는데 등록 문화재 10억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갑하고 을은 어떤 차이가 있지? 갑은 1세대 몇 주택이에요? 1세대 2주택자지. 을은요? 1세대 1주택자야. 이해하셨죠? 그러면 갑은 세금을 계산할 때 위에 걸로 적용합니까? 아래 걸로 적용합니까? 위에 걸로 적용하되 다만 이 주택의 가액은 얼마로 보겠다? 10억으로만 하겠다는 거야. 제 말 이해하셨죠? 예?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육용 시설용 주택은 주택 수에는 들어가지만 합산되는 주택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런데 합산 배제 임대주택이나 등록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도 안 들어가고 합산되는 주택 수에도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지. 차이가 있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합산 배제되는 주택의 범위를 문제를 물어봤어. 합산 배제된 주택 범위를 물어봤는데 그건 너무 오바지. 그걸 어떻게 외웁니까? 그죠? 그때 답은 몇 번이었다? 3번이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는 이런 거 가지고 이걸 갖고 외우려고 하고 있지 말고요. 그냥 가뿐하게 3번 찍으면 돼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토지는 안 할게요. 토지는 똑같아요. 토지 가격에서 몇 억 빼면 돼요? 80억 또는 5억 빼면 되죠. 맞죠? 공정시장 가격별 80% 곱하기해서 되면 되겠고 세율은 별도 합산은 0.5에서 0.7 종합합산은 0.75에서 최대 2%까지. 종합합산은 여러분들 종합부동산세는 무조건 다 누진세율이네. 맞죠? 종부세는 무조건 다 누진세율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아셨죠? 이렇게. 자, 여러분들 왜 책을 사?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부가와 징수 요것만 볼게요. 부가와 징수. 그래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하고 뭐가 있다? 부가와 징수. 제가 요약해 놓은 거 있죠? 그래서 보시면 가세권자는 지방세고요. 종부세는 국세이죠? 납세지 어디라고 했어요? 물건, 소재지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주소지.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똑같죠? 징수 방법은 보통 징수지만 종부세 여러분들 별표 그게 7번째가 되겠다. 나올 수 문제 7번째. 원칙은 정부 부과지만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고요. 자, 써주세요. 중복 적용 시, 중복 시 정부 부과가 있고 납세자가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중복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정부의 결정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정부의 결정은 뭐라고요? 없는 것으로 본다. 왜 그럴까? 여러분들 자 이거 보실래요? 중복 시에는 정부의 결정은 뭐한 것으로 본다고요? 없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납세자의 신고에 따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과세관청이 전지전능하지 않거든요. 과세관청이 전지전능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합산 배제 등이 돼야 될 주택을 다 포함해서 고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해하셨죠? 그럼 납세자가 이렇게 합산 배제되는 주택이 있으면 납세자가 알아서 뭐 해달라? 신고해달라.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신고하면 정부의 결정 없는 것으로 하고요. 여러분들, 자, 납부 기간인데 종부세는 12월 1일서부터 언제까지다? 12월 15일. 주의하세요. 12월 16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네요. 12월 1일서부터 12월 15일까지다. 가산금 기억하시죠? 30만원, 100만원 중과상금 배제금액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소액 징수 면제 없고요.
자, 종합부동산세 뭐 세부담 상한제는 무조건 몇 프로다? 150%. 부과되는 세금 농어촌 특별세 20%가 있다라는 거 이거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밑에다 써주세요. 밑에다 자 물락 종부세 안 됩니다. 분납 500 기준 맞아요. 똑같아요. 대신에 분납 기간은 재산세는 45일이지만 종부세는 2개월이라는 거. 요것만 좀 비교해서 하시면 돼요. 아셨죠? 아까 500만 원이었잖아요. 분납. 맞죠? 근데 분납 기간은 며칠? 45일인데 종부세 분납 기간은 2개월. 하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종부세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조세 총론 부분은 저희가 1, 2월 달에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놨거든요. 조세 총론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공부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취득세부터 다시 나가도록 할게요. 아셨죠?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